제가 드디어 이제 생각했던 수학책이 나왔어요. 수학 감각이라고. 우리 아들 이삭이를 어렸을 때 한 5분, 10분, 하루에 5분, 10분씩 가르쳐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맞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어떤 수학, 그리고 그런 설명, 그런 접근 방식, 그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내게 됐고요. 제가 보는 지금의 수학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한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연산 연습을 굉장히 과하게 많이 시킨다.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많이 시키고 있고, 그게 예전보다 줄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그거는 굉장히 빠르게 또 정확하게 많은 문제를 풀으라는 것인데, 지금은 웬만한 나라들은 이제 계산기를 쓰게 하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는 그에 반면에 아주 극단적인 어떤 창의성을 요하는 그 수학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7 더하기 8을 더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스토리텔링이라고 해가지고 문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실생활에 연결된 스토리텔링 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꾸며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현실하고 좀 많이 동떨어지는 것도 있고, 억지스러운 것들도 있고, 그런 스토리, 물론 이제 억지스러움이 없다 해도 이 언어로 된, 말로 된 어떤 수학은 조금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 그 분석 능력이나 이해력이 수학을 통해서 한다는 게 좀 억지스럽긴 하죠. 만약에 수준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추면 천천히 가 그렇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교과서를 보면 국어보다 어려운 우리 문장이 수학책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 더 싫어지죠. 근데 수학은, 수학사를 보면 본질적으로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2차 세계대전쯤 1900년대 초, 1940년대 이럴 때 보면 집합론이 엄청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집합론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동물을 분류하고 교집합을 만들고 여집합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아주 유아 때부터 가르쳤거든요. 그게 이제 서양의 전반적으로 유럽에서부터 유행해서 퍼졌는데, 효과가 없다라는 게 어린아이들한테는 증명이 됐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시중에 그런 교재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 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수학의 어떤 초점이다, 중요성이다. 그래가지고 또 문제 해결 능력 위주로 수학이 유행처럼 타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실생활에 관련된 수학이 중요하다. 그러면 또 이제 수학의 흐름들이, 수학의 흐름은 아니에요. 수학 교육, 어린아이들한테 수학 교육을 시키는 방식의 흐름들이 자꾸 변하는데, 이래저래 해도 별로 효과가 없죠. 근데 수학을 이제 수학사에서 보면, 수학을 접한 사람들이나 수학을 잘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교재가 있고 그런 방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수학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생각했거든요. 자연현상을 보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어떤 패턴은 일관되고 아주 단순하게 찝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수학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고 두 가지 주안점을 갖고 보았는데, 첫 번째는 수학은 언어이다라는 거예요. 언어. 그러니까 수학도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언어가 갖는 개념, 단어들이 갖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 등한시되고 있어요. 모든 교육에서 비슷한데, 아이들이 예를 들면 사회를 못하는 거, 자연, 과학 이런 거를 못하는 이유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뜻이. 수학에서 이제 프라임, 소수 나오는데 소수의 뜻이 뭐니 이러면 모르죠. 다항식에서 항이 뭐니 이러면 몰라요. 우리말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예를 들면 분수의 뜻이 뭐니 이러면 아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얘기하는 게 이제 2분의 1, 3분의 1 같은 거요. 물론 그게 분수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분이 뭐고 수는 뭐냐, 이거에 대한 의미, 언어적으로 주는 의미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그걸 철저하게 조금 해놨어요. 여기 보면
분수. 분은 한자에서 왔기 때문에 나누다, 쪼개다는 뜻이고 수는 이제 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분수다. 그럼 분수는 나눈 수, 쪼개진 수를 얘기하는 거죠. 분수의 좀 더 깊은 의미는 분수는 나누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 또 분수는 이제 조각이다. 왜 그런 거 아니? 분수는 이게 프랙션, 영어로 프랙션인데 이걸 번역한 거예요. 조각이라는 뜻을. 그리고 분수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인데 전체분의 부분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언어적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서 저는 이런 이제 뜻에 대한 의미를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되새기라고 문제를 내는데 문제가 기발합니다. 쉬워요. 아이들 눈높이에서. 예를 들면 분수에서 분의 뜻은 무엇인가? 1번 분석하다, 2번 내가 알간, 3번 나누다, 4번 몰라. 예를 들면 내가 알간, 몰라. 두 번째 분수의 이런 보기를 주는 책은 없죠. 분수의 뜻이 무엇인가요? 했을 때 1번 나눈 수, 2번 푼수, 3번 분명한 수, 4번 상상의 수. 예를 들면 수학에서 푼수가 나온다. 아이들에게 꼭 어렵게 내는 문제, 틀릴 만하게 함정을 파는 거, 이거 굉장히 수학에서 보면은 어린아이들한테 부적절한 교육이에요. 해서는 안 돼. 싫어하죠. 그런 문제들을 접하면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수학을 아주 단순 명료하고 아이들이 이해할 만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현상을 보면 돌을 던지면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나무를 던지면 물에 뜨고 어떨 때는 가라앉고 어떨 때는 뜨는 게 아니에요. 일관된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 명료한 것을 아이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수학은 첫 번째는 언어라고 했는데 수학에서 중요한 건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깨닫느냐? 관찰을 통해서 깨닫거든요. 많이 보는 거예요. 어떤 일관된 수학적 패턴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아이가 수학적으로 이제 깨달은 바를 표현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표현. 그 다음에 연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그림이 엄청 많습니다. 그림이. 수학적 패턴들에 대한 그림이. 아마 가장 많은 그림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아주 단순해요. 명료하고 수학적인 어떤 패턴을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이지 만화책 같은 그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카드를 이제 오려가지고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가장 큰 특징은 투명 카드. 투명 필름으로 프린트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거 오려가지고 카드를 비교해보면 수학적 패턴을 아주 잘 관찰할 수 있어요. 분수의 여러 가지 개념을 다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칙연산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관찰의 중요성, 스스로 아이들이 깨닫는 능력, 이것들을 이 책에서는 좀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고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 책을 하나 낼 건 아니고 여러 단계를 계속 어려운 단계, 중고등학교 단계까지 낼 건데 거기에는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지금 수학이 계단 형식이에요. 계단 형식. 계단이 있어가지고 턱들이 계속 있는 거죠. 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아이에게는 어떤 학생에게는 오르는데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이 턱이 굉장한 장애가 되고 있어요.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턱을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장애인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작은 턱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좌절의 벽이 되거든요. 수학에서도 비슷해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어떤 턱인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힘들죠. 그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간에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턱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거의 다 포기하고 있는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없애주겠다는 그 턱을 다 자르고 잘게 조개고 스무스하게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서 턱이 없는 수학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저는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다가 우리 아이가 우리 학생이
이 개념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이해 못한다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 개념 사이에는 벽이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고 계단이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개념을 가르치고 접하게 하는 어떤 수준의 문제 또는 순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이 이제 그 분수를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수학적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수학책 교과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접하는 순수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건 예를 들면 분수도 단위 분수가 처음 굉장히 빨리 나오거든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리고 이제 분자, 분모 얘기가 나오고 뭐 하여튼 분수의 그 온갖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바로 이제 크기 비교를 하고 저는 그런 약간 이제 부자연스러운 어떤 접근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접근, 어떤 개념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을 토대로 해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를 도와주는 길은 이거를 써보고 이해를 못한다 했을 때 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시를 할 것인지를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분수 2, 그 다음에 자연수에 대해서도 쓸 것이고 중고등학교 과정도 다 쓸 것인데요. 많은 기대 부탁하고 또 격려도 많이 부탁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수학 교재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